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세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세석유가 배당락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을 주도하는 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세석유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복귀 형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세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는 윤활유, 그리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매출 비중이 윤활유 품목이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한국세석유는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분 1위를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윤활유 판매 부분의 판매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은 기계 요소 사이사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윤활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전기 절연유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일단적으로 OT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에요. 보통 변압기는 유입식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전이 되는 절연체입니다.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변압기에 오일이 왜 들어가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어진 코일이 있는데, 변압기도 당연하게도 이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은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 분들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절연을 넣으면서 절연시켜 주는 거고, 그 변압기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여기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과열이 일어나면서 곧 폭발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전류로 충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전기 절연유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변압기의 수요도 늘어나야 되겠죠. 변압기 수요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같은 경우는 AI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될 정도로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8천여 개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 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서마저 이 전력 고갈 현상에 닥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존 데이터 센터는 많은 것에 비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시설이 적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세우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결국엔 전력만 확충해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이든 뭐 원자력이든 어느 발전소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12kV에 해당이 되고 있고,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보내면서 345kV까지 강압을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로 강압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변압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절연유의 수요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세석유의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흐름은 거의 한 1% 정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좀 과거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이 부근이 저항대 라인이었다면 이제는 지지 라인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 시 이 가격 레인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한국세석유가 지금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근에서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그보다 낮으니까 이 상승 시 저항 매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가격 레인지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지 라인을 다시 형성해 주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기간을 2월 7일자 날짜로 좀 기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한국세석유가 2월 7일 기자로 계속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월 7일 이후부터 개인 같은 경우 13,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 4,900주, 약 5,000주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8,7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은 외국인이 1,300주가 매수가 되었고 개인이 1,200주 매도, 기간이 52주 매도가 되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은 개인의 매도세를 좀 외국인이 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국세석유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느 창구를 좀 봐야 되냐라고 해본다면은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모건스탠리에서 5,100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 3,500주, 유안타가 1,900주 매수 중에 있는데요. 사실 모건스탠리 매수가 상당 부분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모건스탠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세석유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모건스탠리의 수급 방향,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